여의도 끔찍이들 이재명과 이준석 두 사람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요. 이쯤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은영 박사를 모셔와도 이준석이나 이재명 이런 인간들은 치유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한 5살 요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은영 박사한테 집중 케어를 맡긴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 이준석과 이재명 이런 인간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글러먹을 대로 글러먹었다 이 표현 말고는 제가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재명이야 뭐 저 민주당의 문제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짜 정리가 돼야 되는 인간인데 솔직히 이미 정리가 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당대표직에서 그렇게 이제 뭐 아주 추잡스러운 논란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가 버팅기겠다고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고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데 법원에 의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됐고요. 다 끝장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몸부림을 쳤던 게 천하용인.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내 인간들은 요즘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뭐 재건축 조합인가?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천하용인들은 좀 손절당한 느낌이 있어요. 조회수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장성철인가 뭐 이런 인간들로 이제 뭐 회로도 좀 교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재명이란다. 이준석 본인 스스로가 뭐 내 말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조금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이준석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하는데 아직도 왜 머리가 봉합이 안 돼가지고 이준석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또 모르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을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났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좌성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생명줄 끊겨도 진작에 끊겼던 이준석의 생명줄을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죠. 당연한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쁜 일이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감정조차도 조절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준석 같은 애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는 애당초 왜 도대체 국회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저렇게 자리를 빌려줬는지 그것도 파헤쳐봐야 된다라고 봐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천하용인 같은 거로 또 찌꺼리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장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의 99.9%가 다 어디 있었어요? 개딸들이잖아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가운데서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대, 20대, 30대도 없거든요. 한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즙자는 즙준석이를 보고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거 완벽히 이재명이랑 똑같이 됐네.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최후 진설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좌파들의 전형이거든. 김남국이 같은 경우도 코인 때문에 그때 뭐 조사받으면서 막 질질 눈물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감성팔이하고 그리고 그 감성팔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판해왔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민정이 됐거나 뭐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식 감성팔이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자기가 논리, 뭐 합리성 이런 것들 통해서 비판해왔던 인간이 이준석인데 이제서 보니까 지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로남불조차도 이준석이가 정확하게 민주당스러워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눈물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봐요. 최상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막판에 가서도 최상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오열하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보수주의자로서 애국 그리고 또 군인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보수주의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상만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벅차오른 것 같은 쇼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이 선거가 망했을 때 저렇게나 활짝 웃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자회견 들어가기 직전 장면까지도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었죠. 결정적으로 저는 이준석이 애당초 휴지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간 저 순간부터 참 진짜
이재명스러워졌구나. 참 진짜 구질구질하고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같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말 진보 좌파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잡것이 할 법한 행동을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 상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악마의 눈물쇼밖에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맞는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물론 좀 의아한 사람도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준석한테 모욕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은 시의적절했다. 우리끼리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이준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조차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딱할 노릇이죠. 그리고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눈물 흘렸던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런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함익병 선생님이 하는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윤석이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그건 패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결과론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한 방송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을 처음 겪어봅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30%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른쪽 성향이 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요.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는 거죠. 이 30%는 전 존재 항상 인정합니다. 그 30%에 올라타서 자기의 생계 수단을 삼는 정치인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까지 비판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이 방송이 만일에, 네, 편집이 가능하다면, 네, 그런 대목은 편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분명히 이준석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평 선생님조차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편집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시고, 그 정도 말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의 정치 입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시죠. 이준석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옛날에 이준석이랑 친분이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준석에 대한 일말의 어떤 기대가 없거든요. 하루빨리 이준석에 대한 실체를 좀 정확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준석은 이재명과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적 기반, 그 개딸들을 기반으로 이재명이 정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제명인의 마을의 마을 이장 정도가 이재명한테 맞는 수준인 것이고, 펜코 마을의 그 이장 정도가 이준석의 딱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재명과 진짜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때 무슨 상납을 받았다 뭐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김철근이라는 이준석의 측근 아닙니까? 약속 증서까지 김철근이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관련돼 가지고 참 이 녹취록도 들어보면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재명한테 있을 법한 논란이 이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바로 직전에도 김철근이가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김철근의 제가 과거 이력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관 5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보니까 지시법 위반 이런 거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음주운전이 2번이나 있고요. 심지어 무면허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의 모습이라고 계속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쩌자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지. 여의도 금쪽이가 아니라 끔찍이들 이재명과 이준석, 이 두 인간이 정리가 돼야,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좌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김혜경 법카 사적 유용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적 유용했다라는 거죠. 금액이 작아서 괜찮다라는 건데요. 자, 이미 배모 씨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밥 사준 걸로 해서 기소가 돼버리고 재판에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데, 김의겸이 또 망언을 하면서 자폭을 한 겁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민주당 내의 분열입니다. 자, 조홍천 대 김남국의 전쟁이 벌어졌고, 또 추미애와 고민정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정신 못 차리기로는 이준석이가 있죠. 이제 아예 대놓고 대구 공천 내놔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소장 지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과연 민주당이 또 부결에 나설 것인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 정당 해서는 안 된다. 민주권리당원 2,000명이 이재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뭐 그동안 한 300명 냈는데 2,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10,000명, 20,000명 늘어나면요. 개딸 못지않은 세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혐의가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원이면서 그 백브리핑이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인 백광현 씨는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대표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해서 이재명이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건데요.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기소가 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소가 아니라 의혹만 있어도 당대표 내려오는데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데도 계속 당대표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백광현 씨는 이재명은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재명은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당직을 당원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 정신과 당원 당규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당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제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백광현 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에도 민주당은 500명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은 이 500명 수가 적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미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위증교사에 성남FC, 대장동, 위례 등등으로 기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2,000명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했죠. 한 사람이 해도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수준인데 말이죠. 결국 민주당 내에 내부 갈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갈등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 법화 의혹의 제보자,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조명현 씨가 그 7급 공무원이죠. 내부 고발자입니다. 공익신고자고요. 이재명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 전직 경기도 공무원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이재명과 김혜경이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이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조명현 씨는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후 실명과 얼굴을 처음 공개했는데 그 조 씨는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가 되어 있는 이재명이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혜경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으로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재명이 맨날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 그거 하려면은 이게 내 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야 되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김혜경과 이재명에 대한 피해자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이 이제는 진실을 말해서 편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이 나는 진실을 말할 때 마음이 더 편하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이유가 없겠죠. 자, 제보자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켜야죠. 공익신고자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자꾸 공익신고자를 인정을 안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를 봐서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거는 아무리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판사들이 개판을 치는데요. 경찰은요, 움직여가지고 진짜 24시간 경호를 해야 돼요. 문재인이도 65명이 경호를 하는데 공익신고자 수십 명이 경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참고인 출석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어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민주당이 자꾸 압력을 넣고 뭐 일방적으로 황당한 증인들을 자꾸 부르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줬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제 김동연이가 김혜경이가 최대 100건의 사적 법카 유용이 있었다라는 걸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뒤통수를 때린 건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우택 의원이 다시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빨리 불러서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바라보는 국감장에서 이재명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김의겸이가 자폭을 했어요. 저 가끔씩 보면 한겨레 기자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의겸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김혜경의 법카 사적 유용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동연이가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의겸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씩 치지 않았냐, 428억이니 800억이니 이랬다. 근데 이것도 또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배임은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4,900억 정도 되고요. 대장동에 428억은 아직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아예 자꾸 왜 금액을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해충돌까지 하면 한 8천억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김의겸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지 금액이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 정도 나와버리면 잘리잖아요. 의겸아, 그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했어도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별거 아닐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멘탈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은 잘못을 저질렀니 안 저질렀니가 아니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돈이야. 이게 지금 김의겸이 생각인 겁니다. 에휴 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백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부글부글 끓을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라고 얘기해야지 금액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 과연 김의겸 군산에서 출마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군산 출마할 때까지 깜빵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가짜뉴스들 퍼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히 민사로 5억만 때릴 게 아니라 깜빵을 넣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군산 시민들께 진짜 말씀드립니다. 진짜 군산의 그 시민들의 대표자로 김의겸을 옹립하고 싶습니까? 아휴.